네, 지난번 과제가 이제 골드웨이브를 이용해서 사운드 파일 생성과 저장 방법 뭐 이렇게 돼 있고 기본적인 골드웨이브를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는 그런 과제였죠. 그래서 골드웨이브 설치하고 기본으로 이제 파일을 만들고 그 파일에다가 필요한 그 실제 뭐 사운드를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파일로 다시 저장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사운드를 만드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로 하나는 그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컴퓨터죠. 컴퓨터 시스템에서 발생되는 예를 들면은 뭐 유튜브 창이라든가 아니면 뭐 뮤직 플레이어라든가 아니면 마이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입력으로 해서 녹음을 하는 그리고 저장을 하는 방법. 또 한 가지는 이제 익스프레션 이밸루에이터라는 걸 써서 어떤 함수 발생기를 이용해 가지고 그 수식에 따라서 함수 수식에 따라서 파형을 만들어서 어떤 파를 만드는 그런 방법 그 두 가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의 시간에 따라 변하는 모양 우리가 그걸 이제 파형이라고 하죠. 시간에 따라서 그 진폭이 어떻게 변해 나가는가를 관찰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컨트롤 창에서 보면 왼쪽 부분에 그러한 파의 모양이 나왔고 그죠? 물론 좌우로 배열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상하로 배열을 할 수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상하 배열이죠. 이런 식으로 하면 왼쪽 채널, 오른쪽 채널 이렇게 해서 상하로 그 컨트롤 창을 배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좌우로 배열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과제에서는 좌우로 배열을 하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좌우로 배열을 하라고 했죠. 그래서 요 좌채널, 우채널을 각각 똑같이 파형으로 볼 수도 있지만 즉 시간에 따라서 레벨이 변화하는 것을 볼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이쪽 우채널 쪽은 파형이 아닌 스펙트럼을 봤어요. 그죠? 스펙트럼이라는 건 뭐냐면 이러한 신호 안에 어떠한 주파수, 즉 주파수 몇 헬츠짜리의 사인파가 얼마나 크기로 들어있냐. 각 주파수별로 그 사인파의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를 표현하는 그러한 그래프라고 그랬고 이것이 이제 스펙트럼이다 그랬고요. 이것이 이제 그 일반적인 이런 사운드 신호라든가 이런 건 이런 식으로 스펙트럼을 관찰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빛도 일종의 전자파고 파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파동, 전자파도 그런 식으로 그 스펙트럼을 관찰할 수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태양광은 흰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흰색이라는 것은 사실 단색 흰색이 아니고 어떤 색들의 합이다? 빨주노초 파남보에 해당하는 다양한 주파수의 전자파에 해당하는 그런 색깔들의 합이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엔 흰색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빨주노초 파남보 물론 그 딱딱 떨어지는 빨주노초 파남보가 아니고 빨강색에서 보라까지의 아주 다양한 그 총천연색 빛들의 그 합이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을 우리가 시각적으로 관찰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관찰할 수 있죠? 그 프리즘이나 그걸로 빛을 그렇죠. 비춰보면 됩니다. 네네 맞아요. 백색광을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그 프리즘이 이제 주파수별로 즉 파장별로 굴절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꺾이는 정도가 달라서 그 프리즘을 통과한 빛은 색깔별로 이렇게 분리가 되죠. 그죠? 이렇게 해서 빨주노초 파남보로 쫙 펼쳐져서 보이고 뭐 프리즘이 없더라도 우리가 이제 뭐 소나기가 내린 다음에 해를 등지고 있으면은 그런 해를 등지고 맞나? 네, 해를 등지고 있으면 이렇게 무지개가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도 결국 물방울이 그 빛을 받아서 빛을 통과시킬 때 그 동그란 물방울의 그 굴절률이 달라짐에 따라서 그게 이제 빛이 퍼져서 색깔별로 퍼져서 이렇게 무지개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게 일종의 스펙트럼이죠. 그러니까 이제 빛을 주파수별로 분리해서 그 각 주파수에 얼마만큼의 세기가 들어있냐. 빨강빛의 밝기, 파랑색의 밝기, 초록색의 밝기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각 빛의 주파수별 어떤 그 시각적인 크기를 강도를 보여주는 거죠. 네. 그거나 저거나 뭐 다를 바가 없다 이거. 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신호를 만들어서 뭐 관찰해보자 그랬고 뭐 이렇게 녹음한 신호는 보시다시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파의 모양이 바뀌고 파의 모양이 바뀌면에 따라서 스펙트럼이 바뀐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네. 뭐
녹음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해보면 아주 그 뭐라 그럴까 극명하게 그 쉽게 느낄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내가 아라는 발음을 그 높이를 바꿔가면서 해보면 그러면 스펙트럼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주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스펙트럼이 낮은 음으로 R을 할 때와 높은 음으로 R을 할 때 이게 모양은 거의 비슷한데 이 주파수가 이렇게 쫙 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높아지면서 예를 들면 이렇게 가는 거죠. 또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소리가 높아지면서 이게 스펙트럼이 쫙 퍼져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점점 더 높은 쪽으로. 뭐 사실은 이 골드웹에서 해봐도 요즘에는 휴대폰에도 앱이 좋은 게 많아서 스펙트럼 어널라이저라고 한번 여기서 찾아보세요. 그 뭐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아니면 뭐 애플 앱 스토어나 이런 데서 검색을 해보시면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그거 설치하고 마이크에다 대고 실행시키고 마이크에다 대고 말을 하면 그 스펙트럼 쫙 나타나는 것도 볼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주변 음이나 아니면 뭐 공연장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음악 나오는 것들 뭐 이런 것들도 스펙트럼 다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프를 여기서 이렇게 보듯이 네. 라이브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오실로스코프라는 앱을 설치하면 이렇게 파형의 모양을 휴대폰에서도 보실 수가 있어요. 뭐 앱스토어나 아니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뭐 주어진 식에 따라서 그 식은 뭐 우리가 아직은 모르지만 식에 따라서 뭐 사인파도 만들고 또 펄스파도 만들고 뭐 삼각파도 만들고 또 톱니파도 만들어 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것도 이제 주파수가 다르게 해서 만들어 보라. 뭐 그거는 그냥 여기 주어진 대로 메뉴를 골라서 선택해 가지고 주파수만 여기서 F 다르게 해서 하면 되죠. 그렇죠? 예. 그게 크게 어려운 건 없었을 거예요. 다만 이제 그렇게 만들어서 파형과 스펙트럼을 비교해 보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를 한번 분석해 보자. 맨 마지막에 그걸 했었는데 뭐 그것도 여러분들 뭐 다 보면 다 이 채찍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아주 좋은 답들을 많이 써줬어요. 다 이해하고 썼는지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예. 그래서 그 결론을 얘기하기 전에 앞서서 그것을 한번 관찰을 실제로 뭐 골드웨이브를 하지 않고 제가 만들어 놓은 앱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게 지금 내가 자료실에 넣어놨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안 넣어놨네요. 여기 신호위 표현과 분석 웹 앱 이건데 이게 조금 버그가 있어서 지금 열심히 버그를 없애고는 있는데 잘 안 없애져요. 어쨌든 이 미안 성분을 여기에다가 조금 더 완성도가 있는 앱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해서 Function Generator and Signal Analyzer 이거를 실행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펑션 제너레이터라는 건 뭐냐면 그야말로 함수 발생기라고 하는데 내가 필요한 파의 모양을 만들어주는 그런 제너레이터 발생기입니다. 여러분들이 1학년 때 혹시 그 회로 실험이나 아니면 디지털 실험에서 함수 발생기라는 장치를 써봤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펄스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카운터라든가 뭐 플립플롭 같은 거를 실험할 때 펑션 제너레이터에서 펄스를 만들어서 아마 그 디지털 회로에 입력을 하고 그랬었을 것 같은데 해봤나요? 안 해봤나요? 안 해봤어요? 펑션 제너레이터 안 써봤어요? 뭐 사인파도 만들어주고 뭐 펄스파도 만들어주고 그런 거 마치 여러분들 이번에 그 골드웹에서 실습한 것과 비슷한 파형을 만들어주는데 이것도 그런 작업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2채널짜리예요. 2채널 펑션 제너레이터 그 다음에 그 발생된 파형을 오실로스코프처럼 아까 골드웨이브의 왼쪽 그 컨트롤 패널의 왼쪽 컨트롤 윈도우죠. 컨트롤 윈도우의 왼쪽처럼 다음에 스펙트럼 골드웨이브의 오른쪽 그
컨트롤 윈도우의 오른쪽처럼 둘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분석까지 할 수 있는 거죠. 파형 분석이라든가 스펙트럼 분석까지. 그래서 지금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제 채널 함수 발생기가 A 채널이 있고 오른쪽에 보면 B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함수 발생기가 이제 두 개의 채널로 듀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내가 발생할 어떤 신호의 형태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파, 펄스파, 삼각파, 톱니파, 뭐 백색 잡음, 함수식 파형, 임의 파형, 뭐 사운드 파일, 마이크 실시간 입력 다양하게 고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식으로 만들어진 파형 외에 여러분들이 직접 파를 뭐 그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함수를 이 앞에서 딱 정해진 것이 아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어떤 그 수식을 써서 그 수식에 맞는 파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 파일로 저장돼 있던 파일을 읽어와서 예를 들면 뭐 음악 파일이라든가 이런 걸 읽어와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크 입력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이게 그 제대로만 구현이 되면 물론 그 실제 장비 그 기기로 만들면 값이 엄청 비싸요. 이런 정도 장비를 구매를 하려면 적어도 뭐 100만 원 이상 하드웨어로 된 그 장비를 구매를 해야 됩니다. 물론 그거는 요거보다는 훨씬 그 프리시전 즉 그 정밀도도 높고 안정도도 높고 그다음에 반응도 빠르고 하드웨어로 되니까 이거는 그냥 그 브라우저 상에서 소프트웨어로 개발한 거기 때문에 정밀도도 떨어지고 실제 아날로그 신호도 아니에요. 이거는 다 사실은 디지털을 가지고 아날로그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사실 컴퓨터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거는 아날로그 하나도 없어요. 다 컴퓨터 안의 세계는 디지털 세계죠. 마치 아날로그처럼 그렇게 시뮬레이션을 할 뿐이지. 네. 그렇게 돼 있는 것들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아직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긴 있지만 어쩌고 저쩌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선택 해가지고 뭐 사인파 하면 이제 이렇게 사인파가 생기죠. 그죠? 사인파가 생기고 여기서 이제 사인파의 다양한 요소들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사인파의 주파수를 변화시킬 수도 있고 레벨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간 지연을 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해볼까요? 예를 들면 레벨을 변화시켜 볼까요? 레벨이 지금 현재 0.4인데 이걸 뭐 줄여서 이 레벨을 줄였는데 파의 모양은 그대로죠.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요 왼쪽에 그 축값을 보세요. 축값이 바박 줄어드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레벨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좀 웃기죠? 보시면 왼쪽에 요 축값들 보면 지금은 0.37이잖아요. 여기가. 근데 이렇게 키우면 여기가 0.86이 돼요. 그러니까 파가 높아진 건데 우리가 그걸 체감하지 못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 오토 스케일이라는 걸 걸어놨어요. 이게 오실로스코프 같은 경우가 그런데 어쨌든 저 창 안에 파형이 다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그 스케일을 즉 그 표현의 스케일을 압축을 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레벨을 키우는 순간 파형이 커지는데 그게 이 창을 넘어가니까 그러지 말라고 요 레벨 단계를 팍팍 이렇게 단계를 이렇게 뭐랄까 더 같은 값에 대해서 좁혀버리는 거지. 그래서 요거를 스케일을 오토 스케일로 안 하고 그냥 이 간격을 전압값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요 밑에 오토 스케일 요것을 지금 현재는 밝게 돼 있잖아요. 요걸 누르면 어둡게 되면서 오토 스케일이 없어집니다. 예. 그러면은 항상 여기가 1V로 고정이 돼요. 레벨이.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레벨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 그 1V 내에서 이제 왔다 갔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레벨이. 이해가 되죠? 이게 이제 진폭의 변화죠. 하나의 주파수로 고정이 돼 있고 지금 주파수는 1kHz입니다. 1000Hz. 이고 레벨만 작아졌다 커졌다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와중에 이제 스펙트럼 분석기에서 보면 그러면 이제 여기가 대략 한 1000Hz에서 1000Hz가 딱 안 잡히는데 1000Hz에서 크기가 쭉 나옵니다. 레벨이. 이것도 이제 줄이면 그 1000Hz에서 레벨이 바바박 줄어들죠.
그죠? 스펙트럼의 레벨이. 또 레벨을 키우면 스펙트럼 분석기의 레벨이 커지죠. 그죠? 이것도 뭐 오토 스케일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도 오토 스케일을 풀면 스케일이 이제 수동이 되고 이렇게 커짐에 따라서 레벨이 늘어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죠? 네, 이런 것들을 관찰할 수 있다. 여기가 이제 1kHz. 눈금으로 보면 2, 4, 6, 8 이렇게 나가거든요. 두 칸당 1kHz고요. 여기가 지금 한 칸이니까 1kHz인 거죠. 네. 정확하게 잡히진 않아요. 이 커서로는. 네. 딱 잡혔네. 이거 1kHz일 때 레벨 값이 얼마. 뭐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파수를 변화시켜 보면 여기서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사인파를 만들 때 골드웨브에서는 F 값을 입력을 해서 주파수를 변화시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서 주파수를 마음껏 변화시키면서 실시간으로 뭐를 관찰할 수 있냐? 여기서 보시면 스펙트럼도 관찰할 수 있고요. 스펙트럼도 보세요. 주파수의 변화에 따라서 쭉 변하는 걸 볼 수 있죠? 보이시죠? 그죠? 네, 아주 그냥 실시간으로 너무 편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골드웨브에서는 절대로 이렇게 못하죠. 그죠? 이런 파라미터들을 조절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또 뭐도 할 수 있냐? 시간의 그 지연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인파는 0에서부터 이렇게 0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한 사이클이 돌아가는데 이걸 이제 좌우로 시간을 이동시킨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지연이라고 그러죠. 지연이라고 그러면 이제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지연을 느리면 어떻게 되냐? 더 늦게 나타나요. 시간이 더 나중에 나타나죠. 이게 지연이죠. 이해가 돼요? 이리로 갈수록 원래 여기 있던 건데 이리로 갈수록 더 시간이 커진 다음에 나타나는 거니까 늦게 나타나는 거지. 지각이죠. 지각. 쉽게 얘기하면. 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그냥 요 파 하나로도 볼 수 있지만 B 채널에 이걸 똑같은 걸 만들어서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B 채널에서 A 채널과 똑같은 신호를 만들고 싶으면 물론 다른 거를 여기서 선택해서 뭐 사인파가 아닌 뭐 펄스파를 만들거나 이럴 수도 있죠. 똑같이 이런 식으로 따로.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파란색은 A 채널, 노란색은 B 채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에서 동시에 볼 수 있죠. 근데 이것을 이제 어떻게도 할 수 있냐면 여기서 내가 이제 뭐 다른 파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A 채널과 똑같은 신호를 그대로 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카피 A 채널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파수를 여기서 1000Hz로 다시 고정을 해보고 고정을 1000Hz를 정확하게 맞추기 힘들어서 이렇게 마우스로는 좀 힘들고 키보드로 1000Hz를 만들었습니다. 1000Hz예요, 이게. 요 시간은 여기 가만히 보면 요거 한 칸이 0.2 밀리세컨드거든요. 여기가 0.4, 0.8, 1.2, 여기가 1.6, 2.0 밀리세컨드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1kHz면 한 주기가 1밀리세컨드죠. 한 주기가 1밀리. 또 두 주기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2밀리세컨드.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1kHz라는 건 1초에 1000번 반복이 되는 거니까 한 번 반복이 되는 1000분의 1초죠. 1000분의 1초가 1밀리세컨드죠. 예. 알겠죠? 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카피 A 채널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A 채널과 똑같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A 채널과 B 채널이 파형이 겹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A 채널 위에 B 채널이 겹쳐져서 B 채널만 보여요. 마치 B 채널만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걸 이제 여기서 버튼을 여기 보시면 A 채널, B 채널이 같이 켜 있는 거거든요. 밝은 색이죠. 그러면 내가 B 채널은 끄고 보고 싶으면 B를 누르면 B 채널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A 채널과 B 채널을 선택해서 볼 수 있는 거죠. A 채널도 또 누르면 A 채널도 사라져요. 색깔이 어두워지죠. B 채널만 보고 싶으면 B 채널을 누르면 B 채널이 켜져요. A 채널을 누르면 A 채널이 켜져요. 근데 안 보이죠? 왜? B 채널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위에서 가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B 채널을 끄면 A 채널만 보이죠.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스펙트럼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펙트럼도 마찬가지여야 되는데 요거는 독립이에요. 이쪽과 이쪽은. 그러니까 스펙트럼과 파형은 독립이에요. 그래서 스펙트럼도 B 채널은 안 보고 A 채널만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끄면 되고 아니면 켜면 되고 또 B 채널만 보고 싶으면 A 채널을 끄면 되고 뭐 이런 식이에요. 둘 다 꺼도 되고요. 예. 알겠죠? 예. 이렇게 독립으로 해놨습니다. 어쨌든 이 상태는 지금 A 채널과 B 채널이 똑같죠. 카피됐으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B 채널을 조절을 해볼게요. 어떤 조절을 하냐면 여기서 이제 주파수를 바꿔볼게요. 주파수를 바꾸면 이렇게. 주파수를 점점 늘려나가면 어때요? 주기가 점점 짧아지죠? 그죠? 보시다시피 B 채널의 주파수를 높이니까 A 채널보다 주기가 짧아지고 있어요. 이런 걸 관찰하자는 거지. 또 다시 카피 A 채널 해서 원래대로 해놓고 이번에는 레벨을 변화시켜보자. 레벨을 줄이면 A 채널보다 어때요? 피크 레벨이 줄어들죠? 또 늘어나죠? 네. 이게 이제 진폭의 변화. 그 다음에 지연. 이거. 아까 봤던 지연. 요게 이제 위상의 변화라고 그래요. 위상의 변화. 시간의 그 시간 지연의 변화. 그 다음에 주파수의 변화. 네. 자, 그래서 어떤 파의 진폭의 개념, 그 다음에 주파수의 개념, 그 다음에 위상의 개념이 이해가 되나요? 지금 그걸 본 건데요. 네? 이해가 돼요? 진폭이란 무엇이다? 그것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우리 눈으로 어떻게 파형의 어떤 변화를 일으킨 걸 이제 시각적으로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주파수도 마찬가지로 위상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소리로 느껴봅시다. 소리로 느끼려면 이제 여기에서 사운드를 A 아웃, B 아웃 이런 식으로 예, 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A 채널의 아웃만 소리로 들려주고 B 채널만 소리 들려주고 할 수 있습니다. 맨 위에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A만 들어보면 이렇게 들리죠? 그럼 이거 두 개는 가만히 보면 주파수는 어때요? 똑같죠? 뭐만 달라요? 레벨만 다르죠? 자, 그러면 이번엔 A를 끄고 B를 들어볼게요. 별로 그렇게 차이를 못 느끼겠네요. A와 B의 레벨을 좀 더 아주 다르게 해볼게요. A는 좀 더 키워보고 B는 레벨을 아주 낮춰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해보면 A 확실히 차이가 나죠, 그죠? 레벨이 그죠? 네. 즉 크기가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같은 크기로 한 0.5로 맞추고 똑같이 레벨은 0.5로 맞추고 주파수를 달리해서 들어봅시다. 이제 B의 주파수를 A보다 2배로 해서 2kHz로 2000Hz로 할게요. 대략 2000Hz. 보시다시피 지금 A의 파형이 한 주기가 나올 때 이제 B의 파형은 주파수가 2배가 됐기 때문에 2주기가 나오죠. 그죠? 주기가 반으로 줄었어요. 더 빨리 변하죠. 스펙트럼도 보시면 여기에 1kHz의 스펙트럼이 나타나고 A는 B는 2kHz의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두 개가 차이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주파수가 달라지는 거죠. 그럼 소리는 어떻게 달라지냐? A, B. 그 차이를 뭐 명확히 아시겠죠, 그죠? 네, 이렇게 파형과 소리와 스펙트럼의 관계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사인파를 가지고서. 그 다음에는 이제 뭘 볼 거냐면 이제 사인파가 아닌 다른 파들을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펄스파, 1kHz의 펄스파만 놓고 보겠습니다. B는 보지 않고요. 그럼 이와 같다 이거지. 여기도 B는 보지 않고. 네. 그럼 아까와 비교해 보세요. 이제 사인파하고 비교해 볼게요. 그럼 B를 사인파로 해서 1kHz의 사인파로 만들게요. B는 사인파 해서
주파수 1000Hz. 그래서 마우스로 대략 1000Hz. 했고 레벨은 똑같이 둘 다 0.5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B의 파형까지 같이 봅시다. 자, 그러면 보시다시피 이제 두 개의 주파수는 똑같고 주기 똑같죠. 1kHz니까. 달라지는 건 뭐예요? 파의 모양만 달라졌죠. 그죠? 펄스 파냐 아니면 사인 파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개의 스펙트럼을 비교해서 관찰해 볼게요. 파형은 이렇게 두 개가 다르다. 스펙트럼은 지금 A의 경우에는 아까 B의 경우에는 이렇게 1kHz의 스펙트럼이 하나로 싱글로 나타났죠. B의 경우에는 B 사인의 경우에 그래요. 그다음에 A 경우는 어때요? A 경우는 요 B의 2kHz뿐만 아니고 여기에 3kHz, 여기가 지금 1, 2, 3, 4, 5, 6, 7, 8, 9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1, 3, 5, 7, 9 즉 1kHz뿐만 아니고 3kHz, 5kHz, 7kHz, 9kHz 등등 이런 홀수배의 1kHz의 홀수배의 사인파들이 다 합쳐진 거다 하는 거예요. 대신에 크기는 어때요? 크기는 보시다시피 모든 주파수가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이렇게 값이 팍팍 줄어든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이것들은 다 이제 사인파들의 주파수 성분이죠. 다. 이것도 사인파, 이것도 사인파, 이것도 사인파, 이것도 사인파, 이것도 사인파인데 요 주파수는 요 똑같은 주기를 가지는 사인파의 주파수와 똑같죠. 그죠? 우리가 이것을 이 펄스의 주파수하고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 기본파라고 부릅니다. 이걸 이제 펀더멘털 이라고 하죠. 펀더멘털 파, 기본파. 펀더멘털이라는 게 이제 뭐 기초, 기본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이제 기본파의 주파수가 지금 1kHz죠? 요거는 지금 3kHz죠? 이거는 기본파의 주파수 곱하기 몇 배? 3배죠. 그래서 이걸 3차 고조파. 고조파라는 게 이제 높은 톤을 갖는 파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기본파보다 높은 톤, 즉 높은 주파수를 가지는 파인데 얼마나 높으냐? 3배 주파수가 높다. 그래서 3차 고조파. 영어로는 이걸 뭐라 그러냐? Third harmonic. 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모닉이라는 게 화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화음이라는 건 보면 이제 우리가 화음이 잘 맞는다 그러면 보통 화음을 잘 맞추면 되게 소리가 좋게 듣게 들리죠. 그죠? 화음이 막 이상하게 엉클어졌다 그러면 막 불협화음이다 그래서 되게 이상하게 들리죠. 화음이 잘 맞는다는 건 뭐냐면 그 톤이 주파수가 딱 그 배수 단위로 떨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과 두 사람이 이제 발성을 할 때 이 두 사람 간의 주파수가 이렇게 2배, 3배, 4배 단위로 이렇게 배수 단위로 떨어져야 딱 그 화음이 잘 맞는 거고 이게 화음이 틀려졌다는 건 그 배율이 안 맞는 거예요. 네? 1.7배, 뭐 0.8배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이게 딱 맞아 떨어지지가 않아서 소리가 좋게 들리지 않는다 그래요.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모니라는 게 조화를 이루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따온 것 같아요. 하모닉. 그 다음 건 그런 뭐겠어요? 오차죠. 오차. 이거는 fifth. 이거는 이거죠. 이거. 그 다음에 이건 seventh. 이건 ninth.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의 그 하모닉들, 소위 고조파들, 홀수차 고조파죠. 정리하면. 홀수차 고조파들의 합이다. 이거죠. 네. 자, 이번에는 그러면 펄스파 말고, 이것을 뭐 삼각파로 바꿔볼까요?
여기서 펄스파 대신에 삼각파 하면 네. 삼각파는 뭐 이렇게 삼각 모양이죠. 그런 아까보다 훨씬 더 사인파에 가까워요. 모양이.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조파들이 마찬가지로 홀수 고조파들이 나오긴 나오는데 그 성분이 별로 크지 않아요. 크지 않고 아주 미미합니다. 거의 사인파의 그 기본파의 사인파가 제일 크고 3차, 5차, 7차 이런 하모닉스들의 양은 작아요. 왜냐하면 그게 그 사인파랑 다르지가 않기 때문에 사인파 성분만 크게 그러니까 기본파 성분만 크게 들어있는 거지. 이해가 되나요? 펄스파는 아까 봤던 펄스파는 사인파의 모양 외에도 어때요? 이렇게 옆으로 많이 벌어졌잖아. 그러한 파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고조파들이 더 많이 필요한 거야. 3차, 5차, 7차의 고조파들의 레벨이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에 비해서 이제 삼각파는 그렇지 않다. 왜? 사인파의 모양이 가까우니까 그 사인파의 모양을 만드는데 고조파가 그다지 많이 필요하지 않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톱니파. 톱니파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죠. 이 톱니파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보면 이제 그 고조파가 이 홀수뿐만 아니고 어때요? 짝수도 나오죠. 2, 4, 6. 그러니까 이제 1, 4, 5가 아니고 1, 2, 3, 4, 5, 6, 7, 8 이런 모든 그 배의 뭐랄까? 그 하모닉스들이 다 섞여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소리도 다 다르죠. 우리가 안 들었지만 소리를 들어볼까요? 좀 레벨을 높여서 A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작은가? 좀 더 크게. 이게 이제 톱니파의 소리고 삼각파. 좀 더 사인파에 가깝게 부드럽죠. 사인파 들어볼게요. 별로 차이가 안 나죠. 사인파랑. 펄스판 또 날카롭죠. 그죠? 그 파의 모양 따라가요. 음이. 그죠? 사각파는 이렇게 아주 직각으로 딱 부러지게 돼 있으니까 좀 뻣뻣한 소리가 들리죠. 삼각파는 어땠어요? 사인파 비슷하게 이제 부드럽죠. 그다음에 톱니파도 어느 정도 날카롭게 돼 있잖아요. 그죠? 꽤 날카롭죠. 네, 이런 그 음의 차이와 스펙트럼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봤고 결국은 여기서 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그 펄스파나 삼각파나 아니면 뭐 톱니파나 사인파나 전부 반복적이잖아요. 주기적이죠. 그죠? 이렇게 주기적으로 나오는 파들은 그 주기에 해당하는 주파수의 사인파와 그것의 2배, 3배, 4배들의 조합으로 표현이 된다. 결국은 같은 거다 이거예요. 같은 거다. 알겠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후리에 급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반복적인 파형은 어쨌든 기본파와 그것의 2배, 3배, 4배 주파수들에 해당하는 사인파들의 적절한 크기의 조합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거고 사실 그 전자악기들의 가장 기본적인 전자악기의 그 소리 사운드를 내주는 그 뭐랄까 원리가 바로 이겁니다. 파의 모양을 그 악기의 특성에 맞는 파의 모양으로 만들어주고 그 소리의 높낮이는 이제 주파수로 조정을 하고 한번 그 저기 소투스 그러니까 톱니파를 주파수를 바꿔가면서 한번 들어볼게요. 소투스로 그리고 톱니파로 한 다음에 소리를 들으면서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주파수를 바꿔볼게요. 뭐 대충 도레미파솔라시도 예? 가는 것 같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지. 예.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럴 때 그러면 스펙트럼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관찰할 수 있죠. 어떻게 관찰하냐? 이제 주파수를 바꿔가면서 볼게요. 지금 이제 A 채널만 보겠습니다. 스펙트럼과 파형을.
죽었구나. 또 죽었구나. 아, 이게 화면 확대가 아니고 이 판서 프로그램을 쓰면 죽어버리는군요. 이제 알았네. 윈도우 돋보기의 문제가 아니었어. 돋보기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판서 프로그램에서 뭔가 막 쓰다가 이게 싹 지우니까 그러면서 뭐가 큰일 났네. 또 이렇게 됐어.